안녕하세요, 빈둥님들 티셔츠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요. 무라카미 티, 내가 사랑한 티셔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작가이죠. 세계적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이 모은 티셔츠에 대해서 얽힌 에피소드들을 풀어놓은 에세이인데요. 여기 딱 커버를 벗기면 초록색 양장본에 빨간색 티셔츠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빨간색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티셔츠를 1960년대부터 모아오다 보니까 거의 수백 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이 큰 대작가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상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느낄 수 있는데요. 책을 보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자기가 맥주, 와인, 마티니, 브랜디 이런 술들을 다 섭렵하고 나서 위스키를 좋아하게 된 일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위스키 회사의 티셔츠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동물이 많이 있잖아요, 티셔츠에. 그런 것들을 살 때는 귀여워서 사는데 평소엔 남자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서 입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티셔츠는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 그래서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왔지만 티셔츠의 상징함은 역시 하얀색 면티입니다. 저희 세대는 전지현, 정우성 씨가 지오다노 광고에서 흰 티에 청바지를 입으면서부터 굉장히 청춘 스타로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에세이로도 나올 정도의 티셔츠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라는 역사를 떠올려 보면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티셔츠라는 게 의복에서도 기본적인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티셔츠는요, 원래 속옷이었습니다. 1868년 미국의 유니온 슈트라는 상하이가 붙은 옷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티셔츠가 사실상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요, 단추가 달려있죠. 지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디자인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입는 티셔츠랑은 목적부터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위아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온력이 뛰어난 내복의 일종이었어요. 또 면화로 유니온 슈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난방이 좀 어려운 데 살기도 하고 또 세탁을 여러 번 해서라도 옷을 여러 번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점프 슈트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기원을 따지면 유니온 슈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1890년대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문에 지금 모습과 가까운 티셔츠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당시에 군함에 검열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선원들은 더우니까 민소매 차림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일하는 사람들은 겨드랑이 털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왕 앞에서 겨드랑이 털을 보여줄 수가 있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왕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이 속옷에 짧은 소매를 덧댄 데서 티셔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러닝 셔츠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 있었고 그러다가 여왕님이 온다고 하면서 거기에 소매를 덧대기 시작한 게 티셔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렇듯이 어떻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다 딱 칼로 썰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1874년에 마네가 그린 그림 가운데서 뱃놀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비슷한 옷이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옷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게 상업적으로 더 많이 팔리게 된 것은 1904년입니다. 쿠퍼 언더웨어 컴퍼니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미혼 남성의 속옷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혼 남성의 속옷이라고 광고했던 이유는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옷이 좀 흔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속옷을 입다가 낡아지면 그걸 누가 꼬맸을까요?
엄마나 아내나 여동생의 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미혼 남성, 총각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재봉 기술이 없는 너도 입을 수 있어. 여자랑 같이 살지 못하는 너도 입을 수 있다는 뜻에서 미혼 남성의 속옷이라고 처음에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전으로 살짝 조금만 돌려볼게요. 미혼 남성의 속옷이라고 광고하기 이전에요. 1898년에 스페인에서 미국 전쟁 중에서 미 해군이 처음 착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이 형태의 옷을 입었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비슷한 시기라는 것만은 알 수가 있는데 언더웨어 제조사인 하네스도 1901년에 미 해병대를 위해서 면 티셔츠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4년에 아예 미혼 남성을 위한 속옷으로 출시가 되게 되고요.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된 게 1913년에 미 해군에서 본격적으로 유니폼 속옷으로 보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해군 속옷으로 처음에 풀렸기 때문에 해군들이 물 위에서 보통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워야 되고 또 말렸을 때 빠르게 건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때 보급을 하게 되면서 보통 그 이전까지는 속옷이어도 긴팔이 많았는데 이것을 짧은 버전으로 많이 바꿨다고 해요. 빅토리아 여왕한테 겨드랑이 털을 보여주기 싫어서 민소매에 소매를 덧붙인 게 먼저인지 아니면 긴팔에서 자른 게 먼저인지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약간 궁금한 게 생겨요. 그 전까지는 남자들은 또 특히 군인들은 이 티셔츠가 보급되기 전에는 과연 무엇을 입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입거나 아니면 면이 아닌 양모로 된 걸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불편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티셔츠라고 부르는데요. GOB 셔츠, 그러니까 GOB 셔츠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보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입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핏도 생각보다 괜찮고 세탁하기도 좋고 값도 싼 거예요. 이게 딱 병사들한테 먼저 보급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데 작전에 투입되면은 옷을 갈아입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아예 이 병사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유니폼을 안 입고 이 속옷만 입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티셔츠를 바깥에 입기 시작한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티셔츠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T자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기원이 됐고요. 인기를 슬슬 끌게 되면서 1920년 드디어 티셔츠라는 단어가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겪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옷을 사입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싸면서도 여러 번 입을 수 있는 티셔츠가 아주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역했던 군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군대에서 입었던 그 편안한 옷을 계속 입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아마 속옷을 입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는 신사로서는 특히 신사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의외로 전후였기 때문에 좋은 의미도 부여받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존경심마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빠르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약간 남성적이고 마초 같은 이미지, 티셔츠를 입으면 뭔가 남자답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되게 약간 야릇한 것은 이것이 속옷이잖아요. 속옷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속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약간 섹슈얼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노출이 거의 없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 노출이 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동성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에게 어필하는 약간 섹슈얼한 이미지가 조금씩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순백의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티셔츠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쁘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위노나 라이더입니다. 이게 마크 제이콥스에서 예전에 피부암을 예방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은 셀럽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디자인인데요. 이런 식으로 Save Your Ass, 당신의 엉덩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지만 피부암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건데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담겨있는 프린트된 티셔츠가 우리 곁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건 언제부터였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 입을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 빈두님들 어떤가요? 비노나 라이더라고 불러주세요.